왜 이제 얘기해줘. 내 진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왜 이제 얘기해. 나 진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안 할래. 그냥 다시 안 할래요. 별말 없었으니까. 그냥 오랜 시간 동안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 버릇을 좀 들여야 된다는 소리였어요. 나중에는 대학 가면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막 밤새도 시험을 본단 말이야. 잠깐. 성은아, 너는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너 불편하지 않아? 그렇게 책을 비추게 하면은? 화면 보는 게? 카메라 저 어,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이게 따로 캠이 따로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민서는 연락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밤새고 잠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우랑 그리고 누구야? 연주. 연주랑 하는데 걔네 뭐 질문할 틈 없었어요. 제가 준 문제 풀고 그거 풀이하느라. 그러니까 직보 자료 중에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 한 거랑 아까 애들 그 길찾기 문제 잘 못해가지고 그거 퀴즈 낸 거랑 그거 풀고 그리고 중간에 해수가 모르는 거 있다고 그래서 글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해수 질문 같이 이제 풀고 그래서 질문은 또 남아서 하라고 해야 돼요. 많이 풀려도 모르지. 그쵸. 예, 근데 그게 아이들, 이 친구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몸에, 그러니까 유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말이 살짝만 같은 뜻인데도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해하라고 해석하라고 해도 그게 뭔지 아직 잘 그거 감을 못. 예, 그게 1학년 아이들이 이쯤 되면 원래는 다 알아야 되는데, 네, 올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생활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학교 생활이 되면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수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책을 안 읽는 문화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말만 하자고 왜 못 알아먹지? 저희 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도 안 똑똑하더라고요. 쉽게 빠르게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니까 그것만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좀 어려운 걸 못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직보 때는 거의 교과서랑 했던 문제만 좀 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거 풀면 또 막 혼란할까 봐. 네, 그래서 저희 직보자로 나간 거 이상은 딴 거는 안 하려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그리고 나 이제 마이크를 킬 거거든? 이거 니네 녹화해서 올릴 거라고 했잖아. 마이크를 킬 거라서 그럼 너희들 목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나한테 할 말 있으면 그 채팅으로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프린트에 있는 거 말고 프린트에 있는 거? 네, 프린트에 있는 거 말고 우리 이거 바이블 책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그냥 PDF 자료를 좀 다운을 받기는 해놨는데 왜냐면 PPT는 내용이 그 슬라이드만 남아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예 책을 그냥 PDF로 이거는 전체 책을 그냥 스캔을 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냥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새로운 세계로 그냥 들어간 거였었어. 새로 알게 된 게 뭐야?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90도보다 작은 데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었던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막 100도가 넘어가도 360도가 넘어가도 존재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을 바꿔버렸었어. 이 동경, 시초선 이런 각들이 있으면서 이제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뱅글뱅글 돌다가 어느 순간 멈췄을 때 그 위치에서 멈춘 위치에서 여기 있는 그림 살짝 한번 봐보자.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잠시만요. 제가 뭔가 딴 거를 눌렀어.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보면 뱅글 이 시초선이 돌다가 멈췄어. 멈춘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멈춘 곳에서 X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이 있다. 그 아이가 직각 삼각형이다. 거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사이에 부호도 존재했었죠. 일사분면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플러스였고 이사분면에 있으면 사인만 플러스고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으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에 있으면 코사인만 플러스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문제 풀면서 복습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이제 할게. 그리고 여기 책에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너희들이 프린트 과제를 할 때 좀 중요한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거기서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육각형을 그리기로 했어. 육각형 안에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관계를 중요한 공식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려서 이 육각형,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수업한 거는 다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면은 필요한 부분 이렇게 막 돌려가기 하면서 봐. 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고사 검색해가지고, 구독 누른 다음에 보라고 했는데 다들 그냥 안 누르고 봤더라고. 보시려면 구독을 눌러놓고 보셔야 돼요. 사인의 역수 반대. S로 시작하잖아? 그럼 반대야. C로 시작하면 돼. 코시컨트. 코시컨트.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였죠. 자, 탄젠트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있었어. 탄젠트 세타라는 각도라고 할게요. 이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울기랑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탄젠트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들도 기억을 해야 돼. 그다음에 육각형은 여기에서 우리가 역수관계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곱관계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읽어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그래서 제곱 공식들이 이 안에 있다고 했죠. 다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육각형도 설명을 했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맞아. 일치한다. 방향이 반대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었죠. 이 문제 조금 어려웠었어.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거는 내가 그 복수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라디안이란 각도를 배웠는데 거기서 중요했던 거 두 가지 공식이 있었죠. 여기 보여? R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호의 길이 구하는 거 R 세타 그 다음에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여기서 L은 호의 길이 두 가지 공식을 배웠는데 이때 쓸 수 있는 거는 뭐야? 여기서 세타는 반드시 라디안 각도이어야 한다고 했어. 라디안 각도.
그냥 우리가 쬐끄만 동그라미가 붙었던 그 각도를 쓸 수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다.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디귿 방향이 반대다. X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사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번 해보죠. 뭐 1-3번 이거 개념 넓히기 있는 거야. 이제 241페이지다. 241페이지의 개념 넓히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예제기는 한데 요거 복수 문제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3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수업하는 게 그렇게 막 적응이 안 됐을 것이야. 그래서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1-3번 볼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좌표 평면 하나 그려놓고 기억 한번 살펴볼 거야.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알파 먼저 한번 그려볼게. 알파는 내 맘대로 하나 설정. 그 다음에 베타를 나타내는 각도도 최종 위치만 한번 그려볼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게 그려놨어. 그 다음에 내가 알파가 지금 그냥 어떤 각도다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일반적인 각도로 나타내야 돼. 최종 위치가 알파가 여기에 있는 거지. 이 알파라는 각도는 사실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그래서 알파라는 각도를 EN 파이 왜? 우리 라디안 파이가 몇 도였어? 180도.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요거 이용해서 360 곱하기 n 바퀴 그래서 일반각 나타냈던 거 기억나죠? 360도 곱하기 n 즉 2n 파이 플러스 요 위치 요 각도를 나는 뭐라고 나타낼까? 세타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타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그다음에 베타라는 각도도 마찬가지야. 베타라는 각도도 내가 여기에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근데 몇 바퀴를 돌아서 최종 위치가 다음과 같았다. 그럼 베타라는 각도도 마찬가지죠. 2n 여기 1 얘를 2라고 하자. 자연 정수 음수도 된다고 했죠. n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 베타도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위에 이제 세타만큼 같다라고 한다면 베타의 위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를 갖다 잡으면 돼. 그래서 2n 바퀴만큼 돈 다음에 빽해서 세타만큼 내려갔어 이 뜻이야. 그래서 빼기 세타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요 세타라는 거는 편의상 내가 갖다가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둘이 더해야 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것도 정수 더하기 정수는 여전히 정수. 그래서 2n 파이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맞았다.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죠 뭐. 다 하면은 시간 너무 걸릴 것 같아서 하나만 해보려고 했는데 너희들 반응이 내가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이잖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 Y축 대칭이래. 그럼 Y축 대칭 되게 그려. 하나. 지금 그린 게 알파야.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베타 한번 그려볼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베타를 그려볼게. 지금 위치는 베타의 위치야. 자, 알파 값부터 표현을 해보자. 알파라는 각도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데 최종 위치가 다음과 같았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데 와서 최종 위치가 다음과 같대. 여기서도 세타라는 각도 이용해 볼게요. 알파는 2n1 파이 플러스 세타 됐다. 그쵸?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도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뱅글뱅글 돌았어. 그러다가 최종 위치가 다음 위치래. 요걸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베타는 좋아. 2n2 파이 이렇게 되는데 세타를 써서 나타내고 싶은데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으니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지금 그려진 만큼 간 게 세타면 이쪽도 그러면 세타가 될 텐데 움직인 각도가 반대네. 빼기 세타야.
근데 그냥 세타가 아니라 180도만큼 간 다음에 180도만큼 간 다음에 백을 세타만큼 백을 해주면 돼. 그래서 플러스 파이 180도가 파이죠. 그 다음에 백했어. 백했으니까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엔 똑같아요. 이제 세타는 편의상 갖다 넣은 거다. 얘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더하죠. 플러스 세타 빼기 세타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근데 세타가 없어지기는 했는데 뭐가 남아? 파이가 그대로 남네. 그러면 틀린 것도 여기 고쳐놔야겠다.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니은이 틀렸구나. 그다음에 디귿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살짝 지우고. 나는 하나도 안 졸리고 하나도 안 피곤해. 말을 계속 하니까. 근데 니네는 나도 그 심정을 알아. 진짜 힘들고 졸리거든. 근데 그거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주구장창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온라인 수업 되게 좋아. 나는 이렇게 화면 보고 막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난 되게 재밌어. 근데 너희들은 괴롭지 않아? 그럼 몸이 자꾸 움직여야 돼. 적응한다 생각을 하세요. 디귿도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들을 막 써먹을 수 있어서 나는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 괴롭기도 하지만. 어,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는 각도가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아,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데 알파 부분은 이쪽 반이면 베타를 나타내는 부분은 반대쪽이래. 뭔 말인지 알겠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러면 알파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알파가 이번에도 세타라는 각도로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알파라는 각도는 2n1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베타 각도도 한번 나타내 볼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멈췄어. 여기 가서. 그게 베타야. 그래서 베타는 2n2 파이 2n2 파이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타는 요만큼이야. 걔가 세타면 세타를 나타내는 건 요만큼이거든. 그러면 요 반쪽 요만큼은 임의로 둬야 되는 거죠. 저 점선 부분이 나타나는 게 뭐야? 180도잖아. X의 양의 방향으로 180도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내려가 이 뜻이네. 안녕하세요. 애들 끝났어요? 아, 지호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네 특강 듣는 친구들이요. 네, 여기에 지금 찬욱이랑 지우 있어요. 그럼 오늘 주말반 애를 수업은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걔네 지금 다 직보 막 이래가지고. 근데 수요일 날 내가 직보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구례동 친구들인데 네. 가서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와서 그냥 확인하고 가라고 해야 돼서.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고 그날 예리 수업만 좀. 네. 예리 수업 주무라면 돼요. 네. 수고했어요. 얼른 가요. 네. 그리고 얘기할 게 하나 있긴 한데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해요. 별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수고했어요. Sorry. 그다음에 얘네 이제 세타 없애야 되는 거죠? 세타 없애려면 둘이 빼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세타 없어졌어. 근데 이 다음에 요것도 이제 중요해. 2n 파이까지 하잖아. 너희들 빼기 파이라고 썼지. 근데 여기 그렇게 안 써 있잖아. 이거는 이제 뭐냐면 봐봐. 2n 파이만큼 갔어. 그게 요게야. 360도. 거기서 백으로 반대로 가서 파이만큼 가나 2n 파이만큼 간 다음에 앞으로 파이만큼 가나 최종 위치는 어때? 같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써도 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표현이 두 가지 다 가능해. 아이고. 어디가? 잠시만요. 네, 그 펜이 와콤
와꾸면 이 펜이 됐다. 2n-1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되고 2n 플러스 1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야. 이거 전개하면 되잖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이 지금 풀었던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기는 하더라고. 근데 너희들이 아마 학교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거는 향후 1년 이상 지났을 때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좀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상과 하에 대해서는 내가 어려운 문제들까지 이제 다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학 때 지금 시간이 좀 있잖아. 물론 지금 선행이 이제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상이나 하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뭐 더 많이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상이나 하 뭐 바로 내가 이제 블랙라벨 나간다고 했는데 그걸 바로 못 풀 수 있거든. 그러면 바로 그냥 블랙라벨부터 건드는 게 아니라 블랙라벨 여기다 두고서 저런 문제 풀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옆에다가 개념서 놓고서 빠르게 좀 더 공부해 가면서 해. 내 경험상 안 되는 건 없더라. 그리고 고등 과정의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은 사실 초등학교 지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 수학의 원리를 알면.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내용 까먹어도 풀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노력을 조금 더 하면 돼. 잠을 덜 자. 그러면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복습 문제로 좀 달아봤어요. 그리고 넓이 이거 구하는 공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 위치 가지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찾는 것도 했었고 얼싸안고도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나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삼각함수 요거 사이 관계 요 페이지인데 어디냐? 248페이지? 꼭 거기를 안 쳐다봐도 돼.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나와서 여기서 멈춘 거야, 쌤이. 그래프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사인 그 주기율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그 표도 봤었죠. 그 표가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졌지?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수월할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각 바꾸는 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이해도 훨씬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각 바꾸는 부분은 제가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려준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도 직보들도 있고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만 찍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안 올리기는 했어. 안 찍었어. 근데 뒤에 우리가 목표한 부분은 다 나갈 수 있게 쌤이 조금 빨리 나가도 되는 내용들은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더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연장선을 그었죠. 연장선을 그은 이유는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야. 조금만 더 얘를 제가 살짝 이제 확대를 좀 해볼게. 그림을 확대를 해보자. 이 선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X좌표나 Y좌표라는 것들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가 뜻하는 게 가로값 그 다음에 Y가 뜻하는 건 이 높이값 요 세로값이었죠. 이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써서 풀 수 있어.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는 1이라고 지금 단위원이야. 1인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해. 네, 이 삼각함수에서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빗변의 길이와 나머지 변들 사이의 길이의 비의 관계인 거잖아. 그래서 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단위원을 쓰든 무슨 원을 쓰든 상관은 없으나 제가 일반적인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이 각도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X값, Y값을 한번 나타내 볼게. 그래서 일반적인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 이 위치에 이제 동경이 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X축에 수선을 긋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수직으로 내리 그은 다음에 이 안에서 생기는 직각삼각형에서 라고 했었어. 그러면 얘가 y값, 얘가 그러면 x좌표 이렇게 됐을 때 r분의 y가 뜻하는 게 결국은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r분의 x가 뜻하는 게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x분의 y가 뜻하는 게 탄젠트 세타였잖아. 요거 이제 성형이 다 가능한 거야. 봐봐요.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나타내? r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x 값은 뭐예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좌표의 값은 뭐예요? 아, 여기서는 y좌표 필요 없구나. 탄젠트는 x분의 y잖아. x가 뭐였어?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가 뭐였어? r 사인 세타. 그래서 r 약분되고 나니까 뭐가 나? 코사인분의 사인. 아까 우리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요 작업 하나 일단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값은 반지름의 길이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요것도 해보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 단위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각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도 실험해 보기로 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도 했었지. 이것도 해봤어. 쉽게 얘기하면 x가 r이 1인 원이니까 지금은 코사인 세타야. y가 사인 세타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동경이 이제 움직이는 거 봐봐. x축에 접하는 상황에서는 각도가 0이야. 그러면 내가 코사인 0부터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0일 때 각도가 없을 때 가로값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니까 1이죠. 그래서 코사인 0도가 1이야. 반면에 사인 0도는 그럼 뭐가 돼야 돼? 사인 0은 높이가 없으니까 0이라고 했죠. y값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각도가 이제 점점 증가하면 할수록 이 아랫부분 봐봐. x축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지금 요 경우에는 요만큼까지 줄었어. 그러다가 90도가 됐어. 그러면 밑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코사인은 0이 되는 거야. 쭉 그래서 코사인 값은 줄어들어. 어디에서? 1에서 이 길이 따라서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90도가 되면 0이 되죠. 그거를 내가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보려고 해. 그래프 위에서 얘가 0도야. 이쪽이 움직이는 게 세타 각도야. 그랬을 때 내가 코사인 세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0도일 때 1이었어. 그러다가 점점 줄다가 90도가 되니까 0이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이만큼 넘어왔을 때 다시 밑변을 보니까 요 길이죠? 이게 코사인 값인데 이제 0에서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부호가 뭐냐면 음수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0에서 절대값은 점점 늘어나지만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다가 270도가 되는 순간 뭐가 되냐? 180도가 되는 순간 즉 파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 쓸게.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러다가 또 그 각도로 넘어가니까 점점 밑면이 어떻게 돼? 점점 아래만 이렇게 밑변만 조심히 봐봐. 줄어들죠? 맞아. 숫자는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뭐가 돼? 0이 돼. 언제? 270도. 즉 2분의 3파일 때. 그러다가 또 점점 늘어나. 근데 다시 밑면 이제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서 0에서 점점 늘어나서 360도가 되니까 뭐가 돼? 2파이가 되면서 다시 1이 돼. 그러면 처음과 같은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서 점점 얘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사인만 내가 그렸지. 코사인만 그렸는데 일단 지우고 줄이고 그다음에 이걸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알지오베스인데 너희들 아마 쓴 사람들도 많을 거야. 쓸 줄 아는 사람들. 여기서 코사인을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 x라고 쓸게요. y는 왜 안 써지지? 아이씨 도형만 들어갔어.
y는 코사인 x. 그치? 그러니까 360도가 되면서 360이 될 때마다 얘네가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쌤 360이라고 안 써있고 6점 얼마인데요? 그렇지. 360도가 몇 도야? 2파이야. 파이가 얼마야? 3.14야. 그러면 걔를 숫자로 나타내면 이제 라디안 값으로 봤을 때 3.14 곱하기 2 해봐. 그쵸? 그리고 코사인 값이 아무리 절대값이 코사인이 커져도 x 각도가 변해도 1 벗어날 수 없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수도 없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코사인이 저렇게 된다면 사인은 어떻겠니? 사인은 밑면 그 높이였잖아. 0도일 때 그래 0부터 시작해. 그러면서 같은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도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 y는 알geb라에서 공짜야. 여러분 많이 써먹어요. 궁금한 그래프 있으면 여기다 다 치면 다 나와. sin x. 선생님은 애들이랑 이걸로 여기다 치면 안 돼요. 애들이랑 코딩도 하거든. 여기 코딩도 있어서 나중에 찬찬히 보여줄게요. 오 진짜야. 자 정확하게 그럼 여기에서 뭐도 할 수 있냐면 우리 교점도 찾을 수 있어. 얘랑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을 때가 교점들 언제야? 45도죠? 그런 애들이 보여. 그래서 사인은 0에서 출발해서 이 주황색이야. 사인은 0에서 출발을 해서 1만큼 갔다가 다시 오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출발해서 90도가 되면 즉 얘가 2분의 파이야. 1이 됐다가 180도 즉 파이가 되면 다시 0이 됐다. 맞나?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다시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기가 얘도 역시 360도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것도 표현이야. 주기가 A인 경우 주기가 뭔지 알죠?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함수를 다루고 있어. 그러면 주기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돼. 주기가 A인 경우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요. 조금 더 다양한 함수들도 있지만 오늘은 주기만 알려줄게. A 플러스 X. 그러면 A만큼 가가지고 다시 이 아이가 반복해서 나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주기가 A인 함수야. 좋아요. 그러면 사인이나 코사인은 주기가 둘 다 맞아. 2파이 360도야.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 fx는 f 360도 2파이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주기가 2파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가 다 해당을 해. 그래서 사인 x나 사인 2파이 플러스 x나 똑같다 이 뜻이야.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파이가 같으면 또 언제 같아져? 4파이, 6파이 뭐 이렇게 친구들. 그래서 2파이마다 반복해서 나온다 이 뜻이야. 그래서 주기가 A인 경우 요거를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를 동시에 그린 이유가 있어. 코사인이랑 사인 함수를 동시에 그린 이유는 얘네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폭도 같고 주기도 같아. 근데 위치만 지금 달라. 근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다르냐면 2분의 파이만큼 달라. 코사인 함수가 코사인 함수 봐봐.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를 뒤로 사인 함수를 뒤로 2분의 파이만큼 보내버리면 그게 뭐가 돼버려? 코사인 함수가 돼. 그래서 사인 함수를 뒤로 2분의 파이만큼 옮겨버리면 코사인 함수가 돼. 그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어떻게 얘기하죠? X축의 음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이야. 자, 이해되나 한번 볼게요. 코사인 X라는 I는 사인 X라는 함수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 자, 이거를 이동. 이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정도는 잘 알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에 x 대신 x-a.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코사인 x는 사인 x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x 그럼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사인에서 2분의 파이만큼 갔더니 코사인으로 바뀌네. 요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평행이동한 i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코사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코사인 x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x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 그러면 2분의 파이 x-2분의 파이 x-2분의 파이만큼 갔어. 그러면 또 사인이 된대.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잘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요거 각 바꾸는 얘기할 때 이런 내용들도 이제 가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 중요한 부분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관찰을 해봤어. 근데 코사인 값은 가로축이 이제 가로값이 늘어나는 거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1에서 시작해서 점점 줄어서 음수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갔다가 1로 가. 주기가 1인 애였어. 사인은 대신에 높이에 해당을 했어. 세타가 움직일수록.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1로 갔다가 0으로 왔다 마이너스 1로 갔다가 0으로 와. 또 주기가 2파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 나타내는 거, 표현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은 평행이동 사이라는 거.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남았잖아. 탄젠트. 얘도 설명할게. 제가 원래는 엄청 빠르게 수업을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낯설 것 같아서 조금씩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너무 천천히 해서 선생님 졸려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해. 자, 탄젠트 해볼게. 탄젠트 아까 보였어.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러면 선생님 아까 2를 쓰고 싶은데요. 코사인이 가로고 사인이 세로였잖아요. 밑변 높이 하니까 1을 못 써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접선을 이용해. 탄젠트 같은 경우에. 밑변분의 높이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접선을 이용해 버리면 지난번에 우리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접선을 이용하게 되면 각도가 바뀌지 않잖아? 탄젠트 값 똑같거든. 대신에 밑변, 1분의 높이 이 접선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접선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접선의 높이. 이게 탄젠트 세타다. 그러면 0도일 땐 당연히 0이겠지? 근데 각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90도가 되면 평행해지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돼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돼요. 이것도 한번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볼게. 여기다 탄젠트 x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매우 기분 나쁜 그림이 나오거든. y는 나는 좋죠. 나는 예쁜데 탄젠트 x 쳐볼게요. 이상해. 얘를 좀 줄여서 봐야 되겠다. 이런 어마무시기한 이런 아이들이 생겼어. 그러면 자, 탄젠트랑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교점도 찾아볼까? 교점, 사인하고 교점 뭐 이런 데서 생기겠네.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의 교점. 얘네는 왜 안 생겨? 얘랑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서 생기죠? 이런 교점도 찾을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줄여서 이렇게 봐도 탄젠트 값 무한대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애들이 생겨.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점근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 점근선이라는 건 뭐냐면 탄젠트 값이
점점 달라붙기는 하는데 딱 만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보면 이렇게 달라붙는 선들을 이렇게 X축의 수직이 되게 그려보면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그린 거라 임의로. 이건 조금 잘못 그리긴 했다. 그냥 편의상 내가 그린 거야. 이렇게 점점 달라붙는 애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해. 탄젠트에는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해. 근데 좀 전에 봤죠? 흔적? 90도가 됐을 때 무한대로 갔잖아. 그래서 탄젠트에서 점근선들은 어떤 점들이냐면 무한대로 가고 그다음에 다시 바로 옆에서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막 올라와. 그래서 탄젠트에서 점근선들을 한번 써볼게. 탄젠트에서 점근선 아까 90도 보였어. 2분의 파이 점근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야? 주기가 똑같겠지? 그러면 여기는 파이였겠다. 그치? 이런 점들 이제 생각해 볼게. 또 파이에서 또 2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또 2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얘가 2파이.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탄젠트에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처음과 똑같은 값이 언제 나오는지 보는 거야. 0도일 때 같은 값이 언제 나왔냐면 똑같은 모양이 오라 이번엔 파이에서 나왔어. 그래서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주기가 똑같은 애가 나오는 게 주기야. 주기가 파이인 함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배워먹은 거 지금 써먹어 볼게요. 조금 전에 배운 거 주기 나타내는 방법. 주기가 a인 경우 나타내는 방법. 탄젠트 x는 fx는 y 값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파이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다. 그러면 탄젠트에서 점근선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점근선도 규칙을 가지고 나타나. 처음에 2분의 파일 때 나왔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일 때 나왔어. 그 다음에는 2분의 5파일 때 나왔어. 이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나타내지? 좋아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일반화라고 하거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주기가 얼마야? 점근선의 주기도 파이죠. 주기가 파이면서 일반화해서 나타내 볼게. 일반 각으로 나타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파이 곱하기 n 곱하기 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플러스 뭐 하면 돼? 2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점근선을 나타내는 일반각인 거죠. 그래서 점근선의 일반각. 지금 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작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거를 잘 해야지 돼. 어떤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이제 좀 신경 쓰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야. 특징과 주기가 나타나면 일반각이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런 작업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준 화면이 알지오메스야서 저는 여기 안에다가 친구들 이제 막 모둠도 만들어서 막 우리 막 활동도 하고 막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것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이 활용하라고. 여기 보면은 코딩도 가능해. 스크래치 할 줄 알죠? 스크래치나 이런 거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어. 우리 이거 가지고 막 게임도 만들고 막 그래.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만들어 봐. 제가 볼 때 방학 때 이제 집에서 심심하잖아. 엄한 유튜브 봐 이런 거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해. 요즘에 선생님 그 동생들이랑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 막 이런 거 하는데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코딩으로 테트리스 게임 만들고 있어. 근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다음 주면 만들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방학 때 심심할 때 해보는 거야. 응?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언어 몇 가지 규칙만 알면은 니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창의력 이거를 조금만 부리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 되게 재밌더라고. 여러 애들끼리 한 가지 주제 가지고 막 만들어 보잖아. 그럼 코딩 그 알고리즘이 다 달라. 애들마다. 그냥 나는 테트리스 한번 만들어 봐 했는데 애들마다 막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야. 원리 몇 개만 알려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알지오메스야. 알지오 공짜야. 우리나라에서 작년? 재작년? 아무튼 이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야 돼. 학교에서도요, 지오지브라 쓰는 건 아마 해봤을 거야. 봤을 거야,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은 널리 장려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좀 써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미리 나타내고 싶은 그거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오늘 하는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 바꾸고 막 이러는 것까지 했고 오늘 새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좀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미리 했어. 뭐 어떻게 하지 빨리빨리 넘어가지? 아, 네, 안녕하세요. 직보예요? 직보예요? 네.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삼각함수의 성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삼각함수의 성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것 중에 이 책으로 봐도 되고 한 장짜리 내가 자료 줬던 게 있거든. 그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해보고 너희들 조금 쉬게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리를 몇 가지 성질을 좀 같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여기 있다. 내가 니네 거 해놓은 게 여기 있지? 내가 구글에다가 올려놨었거든. 애들 다 이거 계정 써서 내라고 막 닥달했더니 그래도 16명 했네. 여기에 보면 수원 특강 자료 중에 그래 삼각함수 그리기 폼은 니네 그림 그릴 때 좀 이용하라는 거고요. 각변한 자료 있다. 이거를 좀 보면 되겠어. 여기 있군요. 아, 여기 보면 삼각함수 각변환 공식 해가지고 막 엄청난 내용들이 막 있긴 한데 이거를 봐라. 사인은 R분의 Y 이건 알아요. 탄젠트가 뭔지도 알아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우리 주기 얘기했었죠? 요거. 주기 얘기도 했으니까 요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어. 쌤 이건 도대체 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요 두 그 점, 요 까만색 점 있는 거 요거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 나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나중에. 이런 수학은 증명하는 묘미가 있어서 이것도 참 재밌어요. 하면은 재밌어. 그러니까 잘 봤다가 나중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증명하는 거. 원이 필요해. 자, 원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 사인 마이너스 x 좋아. 그럼 x가 하나 필요하잖아. 요 각도를 내가 x라고 볼게. 지금 표현한 거를.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같은 각도만큼. 그러면 사인 x와 사인 마이너스 x는 이제 어떤 관계냐? 아, 너무 작게 그리긴 했다. 그냥 알아서 봐요. 사인 x와 사인 마이너스 x의 관계. 자, 밑변에 수직을 그었어. 그 다음에 요거 단위원이니까 1이야.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사인은 높이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나는 사인 x면 돼. 그쵸?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사인 마이너스 x야. 얘가. 사인 마이너스 x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사인 마이너스 x도 밑면에 수직을 그어. 그 다음에 생기는 이제 각도 봤을 때 이렇게 밑면에 생기는 각도. 얘가 마이너스 x였거든. 얘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요
길이 보면은 위에 이제 사인 같은 경우에 우리 밑면을 x라고 봤을 때 얘를 a라고 놓고 요거 b라고 놓자. 각도가 x였을 때.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놓게. 그러면 sin x는 c분의 b면 되죠. 다 플러스야 얘네들은. 그 다음에 밑에 애들 보면 이 수치는 똑같아. 여기 플러스 a. 그 다음에 요거 뭐였죠? 지난 시간 잘했으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여기는 빗변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했죠? c야. 그러면 여기서 사인은 읽어보면 요렇게 익혀져.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c분의 b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그냥 c분의 b와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sin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sin x로 가능하대요. 그럼 코사인도 마이너스 한번 볼게. 코사인도 보면은 지금 c분의 a잖아. x에서는. 근데 마이너스 x에서는 뭐야? c분의 a네. 오, 그래. 코사인은 똑같군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쉬는 시간 동안에 머릿속에 이제 넣어야 되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면은 원점 대칭, y축 대칭이란 표현이 있지. 이거를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내용 완전히 머릿속에 이제 너희들이 넣어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사인 함수 봐봐. 사인이 도형. 사인 함수 아까 그렸던 애 보면은 사인이 원점 대칭으로 보여? 선생님, 선생님,
야, 언제부터 음소거였어? 전화를 하지. 언제부터 음소거였어? 나 지금 봤어. 언제부터야 이거? 몰라. 그랬어요? 불렀는데 마이크 끼고 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를 빼야 돼. 지지지 나도 그냥 빼고 해야겠다. 듣당 오래됐냐? 음소거 된지? 어떡하지? 엄청 오래됐냐고 음소거 된지. 아 몰라. 그럼 원점 대칭, y축 대칭 지금 한 것만 중요한 것만 할게. 원점 대칭 y는 x 양수에서 증가해. 그러면서 1차 우리가 다항식에서 볼 때 원점 대칭은 지금 직선 위에 있는 거에서 출발을 해. 그 다음에 1차에서 y축 대칭은 2차 함수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또 그렸잖아. 위에다가 3차 함수야. 혹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 다음에 w까지 그렸어. 그러면 이건 뭐야? 4차 함수야. 그 다음에 5차는 3차에서 또 하나 증가하면 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증가하는 패턴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다항식에서 차수가 홀수잖아? 다 원점 대칭이야.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 차수가 짝수잖아? 전부 다 y축 대칭이야.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힘 빠져서 못하겠는데? 쉬었어야지. 봐봐. 니네가 맞춰봐. y는 x세제곱 더하기 x야. 홀수로만 되어 있지. 원점 대칭이야. 그 다음에 y는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막 이렇게 짝수 차수로만 되어 있지. 이거는 무조건 100%야. y축 대칭이야. 그림을 그리면. 근데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고 싶잖아? 그러면 아까 그 알지오메스 있잖아. 그거 들어가서 식을 이제 하면 돼. 직접 함수를 갖다 넣어서 너희들이 하면 돼. 꼭 그렇게 그리고 비공개로 해야 되냐? 다 아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공개로 해서 그냥 막 얘기해도 돼. 다 죄다 에브리바디 저에게 비공개로 모두가 보내셨거든요. 찬웅님부터 시작하셔서 지우님도 안 들려요. 선생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100%다 비공개돼 있어. 그래서 원점 대칭, y축 대칭만 얘기했어. 그래서 이 각 바꾸는 거 연습은 제가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 할 테니까 힘드니까 쉬었다가 다시 만나서 합시다. 힘 빠져서 제가 못하겠다요. 5분, 10분 쉬었다가 할게. 그래서 원점 대칭, y축 대칭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각 바꾸는 거 할게. 좀 이따. 기록 안 하고 있었네, 여기는. 이 부분은 빠져있겠다. 자, 그래프 들어갈게요. 그래프는 아까 그거 한 번 더 보자. 이거 우리 아까 그렸잖아. 사인은 0에서 시작해. 주기가 2파였어.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 주기가 2파였어. 탄젠트 0에서 시작해. 주기가 파이였어. 그리고 탄젠트에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었냐면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해. 점근선의 뜻은 점점 근접해지는 선 이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에는 절대 어떤 그래프의 값이 달라붙을 수는 없어. 그냥 여기에 근접해지는 것 뿐이야. 너희들 그 유리 함수 내지는 그 반비례 함수 보면 x축이나 y축에 점점 이렇게 달라붙잖아. 그게 점근선인 거야. x축 자체가 점근선이 되고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점근선, 달라붙는 선, 뭐 탄젠트 어쨌든 중요해. 뭐 0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애 있었고요. 주기가 대신에 얘는 파이였었어. 반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두고서 우리가 뭐 방부등식 푸는 거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사인은 높이로 해석해. 코사인은 가로 길이, 밑면으로 해석해. 탄젠트는 접선의 접선의 높이였죠. 접선의 높이로 해석해. 이렇게 컨셉만 기억을 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주기함수란 얘기도 했었잖아. 주기함수 표현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었어. 보이죠? x 플러스 p, 주기가 p다. 그 다음에 제가 예고도 했어요. 원점 대칭,
y축 대칭만 했지만 나중에 뭐 할 거라고 그랬어? 일반화 시켜서 점대칭, 선대칭까지 가겠다고 했어. 그거를 자유자재로 너희들 활용할 수 있게.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함수로 만들기, 선대칭 함수로 만들기 이런 것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해. 요런 이제 fx 어떤 문자를 나타내가지고 문자를 사용해서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법. 이게 고등수학의 핵심이야.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돼. 헷갈리는 애들이 생긴다는 뜻이야. 쌤, 취업, 주기, 그래프. 근데 얘는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그래. 여기서 보면 일단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사인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사인 x를 이제 가지고서 여러 가지 짓을 할 거야. 사인 x를 몇 배를 해? a 배를 해. 그러면 당연히 야 1이었는데 1에다가 a 배 해봐. a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우리 파동 생각하면 돼. 파동에서 이 높낮지 요거 바꾸는 거랑 같은 원리야. 그 다음에 평행이동도 할 수 있죠? 앞에 x 앞에 이제 개수가 붙을 수도 있어. 그럼 x 앞에 이 개수에 따라서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그 다음에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뭐 q만큼 y축의 방향으로 r까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갔어. 이거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sin x 기본적인 거 하나 가지고 몇 배, x 앞에 개수 배,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끝인 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했었던 그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의 기본적인 함수의 모양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지워버리고 다시 알조메스를 가야 되겠어. 이거를 그려줘야 되거든. 알조 가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보자. 너희들도 해봐 이따가. 알조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거 그 라디안으로 각도 바꿔놨어. x축이 있는 거. 그래서 그대로 보면 돼. 진짜 파이 맞네요. 여기 2파이 맞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 다시 되돌아왔어. 0에서 시작한 거 보니까 사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개수가 붙는 거지? 왜 또 안 써져? 다시 또 나갔다. 뭐지? 뭐가 안 눌러준다. 다시 다 갖다 들어올게. 그냥 써야 돼. 내가 맥을 쓰는데, 애플을 쓰는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애플 제품 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먹혀. 되게 가져와봐. 이게 뭐가 있군요. 기다려. 그냥 다시 해야 되나 보다. 누가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애플 제품을 가지고 사는 거는 내 돈 내고 남의 거 쓰는 기분이래. 근데 그 말이 진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거 여기서 이제 환경 설정 들어가면은 여기 라디안 표시 설정 있지. X축만 라디안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아마 아까 했던 그런 모양으로 지금 보일 거야. 확인됐고, 그 다음에 아까 sin x였죠? 몇 개를 이제 실험해 보려고 그래. 오씨, 진짜 왜 안 써줘? 야, 안 돼. 뭐가 문제지? y는 sin 된다 이제. y는 sin x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바꿔볼게. y는 숫자를 이제 바꿔보자. 숫자를 2배 해볼까? y는 2 sin x. 오? 위로 올라갔지?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게 저 뜻이었네. 그러면 위아래 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잖아. 몇 배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sin 얘는 그대로 두고 y는 sin 가로 열고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바꿔볼게. x 앞에 있는 개수를 한 2배로 한번 바꿔볼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집중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몸 바뀐 변화가 생겼나? 원래 사인은 주기가 얼마였어? 2파이였지. 이 초록색 봐봐. 초록색은 주기가 뭐가 됐어? 파이.
줄었어. 반비례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원래 주기는 2파이잖아.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와 원래 주기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x에다가 더 작은 값을 넣어도 큰 효과가 나오려면.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소함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거지. x 앞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주기가 바뀐다요. 바깥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높낮이가 바뀌었고요. x 앞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주기가 바뀌었어. 신기하네. x 앞에 있는 개수 가지고 주기가 바뀌었어.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도 한번 해볼게요. y는 sin x축의 방향으로 이 주기 줄어든 애를 움직여볼까? 2에다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갈까? 3분의 파이만큼. 파이. 3분의 파이만큼. 됐다. 뭐가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뭘 잘못 썼나? 얘가 뭘 잘못했지? 다시 y는 x sin x 마이너스 그냥 파이 3. 아이고 b분의 3으로 됐네. 미안해요. 다시 지워. y는 sin x 마이너스 파이 3. 됐다. 그러면 얘가 이제 보라색인데 얘가 맞아.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그래서 이 원점에 있었던 0이 어디 가서 있겠어? 요 점이 3분의 파이란 뜻이야. x축과 만난 점이. 그럼 얘를 이제 y축으로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y는 sin x를 더하기 5 아니 3만큼 움직여 봐야지. 맞아. 그래서 0이 있던 점이 y축으로 움직였죠? 그럼 이제 결론 다 됐어. 이걸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실험할 거 다 했죠? 중요한 거 다른 거는 괜찮아.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사인 앞에 있는 붙어있는 숫자랑 s 앞에 있는 숫자랑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잖니? 그럼 다 끝난 거죠 뭐. y는 a sin 이번에는 b x-p 더하기 q라고 쓰면 딱 좋네. 이렇게 쓸게. 그럼 a가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그 다음에 b가 결정하는 거는 주기야. 근데 sin 같은 경우에는 2파이였는데 얘네가 무슨 관계였어? 반비례 관계였죠.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서 우리가 최대값 large m, 최소값 small m, 그 다음에 주기 요렇게 좀 살펴볼게요. 최대값은 뭐겠어? a, 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a에 대한 어떤 절대값의 크기. 왜냐면 1 곱하기 a만큼 이거였을 테니까. 에다가 q만큼 y축으로 평이동한 정도도 우리 y값에 영향을 주잖아. y값에 영향을 주는 건 y축으로 평이동한 정도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인 경우 이 효과를 노린다면 그 다음에 더하기 q만큼 이게 최소값이야. 그 다음에 주기가 우리가 반비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곱한 게 항상 일정하거든. 그래서 2파이를 주기 x 앞의 개수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반비례 함수야. 우리 x분의 a 이렇게 쓰잖아. 주기는 항상 x값하고 얘랑 원래 주기랑 곱한 게 항상 2파이로 일정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주기는 원래 가장 기본적인 주기 얼마야? 2파이거든. 얘가 비례 상수인 거야. 그래서 x 앞에 붙은 개수 b분의 2파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가 주기야. 그럼 코사인은요? 똑같지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아.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뭐만 나타낼 수 있냐면 탄젠트는 최대값
목구하지 당연히 무한대였는데 최소값 마이너스 무한대 못 구해 탄젠트는. 그럼 뭐만 생각할 수 있어? 주기만. 탄젠트 주기는 대신에 뭐겠어? 파이. 원래 주기가 파이였잖아. 비례 상수가 파이였던 거야. 그래서 탄젠트는 x 앞에 있는 개수분의 파이. 요것만 달라져.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야. 일반화 시켰을 때에서 주기 찾는 거, 최대값 찾는 거, 최소값 찾는 거, 그다음 평이동한 거 이거 그리는 거.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느꼈겠지만 내가 알조메스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림을 이게 꼬불꼬불 이게 계속 가잖아. 이거를 이쁘게 그린다? 제가 미술도 했지만요. 저 그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니네 그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이렇게 줬던 그 한 장짜리 또 하나 있어. 너희들은 거기다 그리라고. 아니면 알조메스 그래도 이렇게 좀 그리는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함수의 중요한 점은 개형을 잘 그려야 돼. 함수가 나오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풀지 방향이 잡혀. 근데 머릿속으로 어떤 식을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 접근한다? 불가능이야. 중학교 때 됐죠? 지금부터는 절대 불가능이야. 그려야 돼. 좌표 평면화에 모든 거를 그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답이 보이고 뭘 해야 될지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푸시면 돼요. 이론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래도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한 4시간 동안 한다니까? 4시간 동안 제가 푸르고 떠들 거라서 저의 목소리에도 좀 익숙해지시고요. 니네가 내가 지겨울 때쯤 되면 단순히 바꿔줄 요령도 있으니까 일단은 처음에 니네 잡을 때는 빡시게 한번 잡아볼게요. 어디 보자. 여기. 나중에 내가 꼴보기 싫어지고 진짜 선생님 도저히 보기 싫어요. 그러면 꼭 얘기해. 그런 걸로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이그젠플이 있는 거긴 한데 넘길래. 어차피 예제 있는 수준이냐 이 예제보다 쉬우면 냅두려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코사인 아까 봤죠? 탄젠트 다 했어요. 여기 보면 접선의 높이로 막 했던 흔적이 보이지. 1분의 얼마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갖다 이어준 거야. 좋아. 원점 대칭 주기. 그러네요. 탄젠트 함수에서는 그 함수의 주기도 중요하지만 점근선의 주기도 아마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선행으로 한다고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해. 점근선의 주기도 중요하다는 거. 평행이동 조금 전에 했어요. 이런 거 너무 막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했어서 요거 이렇게 커질수록 높아지는 것도 했고 평행이동에서 여기 그리는 건 이따가 다 시킬 거야. 이거 x 앞에 있는 개수가 뜻하는 거 뭐였어? 주기 결정, 반비례, 비례상수, 사인이나 코사인은 2파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탄젠트는 파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보면서 갈게요. 여기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게도 되어 있네. 근데 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해보셔요. 탄젠트 2x, x, 2분의 x 주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선생님 이것도 뭔 그림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야. 주기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주기에 관한 거니까 최대 최소 얘기했어. 왜 이렇게 많아. 됐어. 얘네들 넘어갔어 우리가. 예제로 갑시다. 그치? 예제가 더 쉽지?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들이 몇 개나 되나 보자. 제가 순식간에 진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프 어디 봅시다. 예제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정해야지 또 응? 언제쯤 끝나나 또 학습 의욕이 생겨. 어머나 여러분들 방부등식 뺄 거라서 예제 4번까지 하면 끝이네요. 네. 몇 개 없어. 여기 있는 거 예제 4개 내가 하고 나머지 너희들이 하고 오늘 끝.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방부등식 하면 삼각함수 끝. 별거 없어. 근데 이 바이블 보시면 사실은 삼각함수가 되게 어려워. 근데 지수 로그 파트나 삼각함수나 지금 수1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의고사로 나왔을 때는 쉬운 문제부터 아주 고난도 문제까지 가능한 파트야.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어떤 단원은 고난도 문제로 안 내. 고득점 문제 이제 4점짜리 어려운 거 이런 걸로 잘 안 내는데 요게 다 몰려 있어.
그리고 특히 왜냐면 함수랑 연결이 돼서 그래. 지수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 쓰면서 봐야 돼. 근데 이분이 지수로그를 너무 좋아하나 봐. 그래서 세상에 지수로그가 도대체 절반이야 책에. 실제 너희들이 교과서 받으면 3분의 1일 거야 내용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냐면 내용은 단순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학교 교과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냈던 거야. 그러니까 지수로그는 삼각함수 여기는 좀 어렵다. 자, 예제 1번 삼각함수 그림 안 그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x 앞에 있는 개수가 뜻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주기요. 반비례. 그래. 그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원래 주기가 2파이야. 근데 반비례한데 얼마만큼? 2만큼. 주기는 파이. 그럼 최대값. 앞에 안 바뀌었죠? 평이동 안 했지. 그럼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왜냐면 사인은 0에서 1로 갔다 0에서 마이너스 1로 갔다 1까지 0으로 가는 기본적인 모양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만 움직이거든. 코사인 얘는 좀 영향을 준다. 근데 대신에 여기는 주기는 그대로 2파이네요. 개수가 없으니까 1이었으니까 x 앞에 개수가.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노노 그냥 2.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가 최대인 거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거. 그래서 아까 절대값을 썼던 거야. 최소값은 그럼 마이너스 2겠죠. 요 정도? 별거 없어. 벌써 하나 끝났다. 야. 제가 순식간에 한번 여러분들은 저의 목표는 숫자 바꾸기 그다음에 표현 바꾸기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념 넓히기 여기 이제 절대값 함수가 나오는데 이 절대값 그림 그리는 거는 삼각함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지수, 로그, 일반적인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함수.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냥 통틀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만든 자료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이제 좀 문제 보는 것 같네요. 예제 2번 보니까 좀 생각할 거리가 생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내면 돼. 예제 2번을 보면서 선생님 얘는요. y는 2 sin x라는 애가 이제 기본이었던 거야. 2 sin x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기 찾아볼게요. 주기는 x 앞에 개수가 결정하는데 그대로네. 그러면 2파이. 그 다음에 최대값은 원래는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앞에 2가 있죠. 2배로 간대. 그러면 2에다가 5도 있어. 빼기. 2배 한 다음에 1만큼 빼 이 소리야. 최소값은 원래 최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거기다가 2 곱해. 마이너스 2가 됐어. 거기서 마이너스 2를 빼.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3. 그래프 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거 그리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냐? 생각만 해봐. X축으로 평해도 Y축으로 평해도 어떡하죠? 내가 빼기 쓰는 거 봐봐.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되게 쉽더라고. 근데 이거를 생각해봐. sin 2x까지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뭐 두 칸 정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sin, y는 sin 2x라고 생각해. 그러면 2였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였겠지? 이거를 x축으로 2분의 파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한도 끝도 없는 애인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점의 좌표축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 그래프 곡선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x축, y축을 갖다가 움직여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쉬워.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봐요. 나중에. 얘가 원래 0,0이지. 0,0인데 지금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2분의 파이만큼 갔지. 그럼 뭐가 되겠어? 얘가 2분의 파이가 됐겠지. 원래는 파이였죠. 0이 다시 되는 게. 원래는 파이였는데 걔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어? 2분의 파이만큼 갔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요점의 좌표는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도 생각을 해봐. 최대값도 보면 2였어. 근데 거기서 빼기 1이래. 그럼 얘를 1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거 최소 마이너스 2였어.
근데 거기서 빼기 1이에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2라고 마이너스 3의 중간에 원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x축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x축이 1 더하기 마이너스 3 나누기 2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x축이 마이너스 3 맞지?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중요한 점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 얘네들 찾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한번 그냥 따라만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명확하게 이해한다? 그것보다는 그냥 저 꼬불꼬불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저 x절편, y절편이었던 저 아이들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좌표 축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굳이 얘네를 갖다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럼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은 보면 이 상태로 보면 너희들이 좀 보기가 힘들고 바꿔야 돼. 뭐 어디가 잘못됐냐면 2x-파이가 잘못됐어. 이 상태로는 자칫 잘못 읽으면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했다고 읽기가 쉬워. 그래서 모양을 바꿔놓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에 코사인에 2로 묶어. x-2분의 파이. 별건 아니지만 중요하죠. 이렇게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하면 주기 반비례 x 앞에 개수가 결정. 2파이였는데 2만큼. 반비례 파이. 그 다음에 최대값.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어도 마찬가지야.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얼마야? 그래 2야. 근데 중요한 거 거기다가 1을 더하는데 가장 큰 값.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야? 2 되잖아. 그래서 2인 거야. 2 플러스 1, 그래서 3. 최소값,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 됐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이야. 그리고 뭐 0,0이었던 점이 어디로 갔어? 그러면 생각해봐. 0,0은 어디로 움직였게? x축으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y축으로 1만큼 1. 그래서 그것도 머릿속에 이제 잘 생각해봐. 처음에 엄청 0,0이 아니었구나. 코사인 0, 그러면 1이었던 이 점이 어디로 움직인 거죠 도대체?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그럼 2분의 파이. y축으로 1만큼 2. 처음에 또 마이너스 2도 있었구나. 다시. 그러면 0,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 곱하면 0, 마이너스 2였다. x가 0일 때 원래 코사인은 1이어야 돼.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2배를 했어. 그럼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야.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찾아가. 그림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리는 건 쉽지 않아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이었고요. 표현 바꾸기, 숫자 바꾸기 여러분들이 하실 거 이거 다 읽어주시면 되지. 요거 가로 2번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보이지? 2분의 1로 묶는 거. 이거 읽으면 돼. 이것도 2를 밖으로 빼야 되겠죠. 얘가 이게 페이크야, 페이크.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못 푸는 이유가 있어. x는 6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 이거 잘 몰라 지금. 그래서 이 문제까지는 아마 못 건드릴 거예요. 선대칭, 점대칭 찾는 거 아직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림 보고 이제 찾아보자. 그림 보고. 이것도 이제 안 넘어가는데 bx-c 보이지? 그러면 편하게 바꿔줄게요. 눈에 보기. 우리가 찾기 쉬우려면 a의 사인에 b로 묶으란 소리 아니야. x-b분의 c 됐다. 다행이네. y축으로는 안 움직였다. 야. 여기 보면 a 눈에 보이지? 이 정보. 그래서 a는 2. 그 다음에 주기가 선생님 어떻게 보이죠? 주기는 우리 보면 x축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2분의 파이를 생각을 해봐. 0에서 0으로 갔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하지만 주기를 이제 어떻게 찾을 수도 있냐면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 혹은 가장 낮은 점에서 가장 낮은 점까지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어. 주기를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요렇게 두 개, 요만큼이 한 텀이 이제 주기인 거잖아. 이 주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주기 안에 보면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이 있고 0에서 지금 0으로 갔잖아. 그래서 주기 찾는 방법은 이제 처음 거 하나 얘기했어. 가장 높은 점에서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에서 가장 낮은 점.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0에서 0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요 반쪽 봐봐. 하나의 혹 하나 있으면 주기의 반이지. 혹이 두 개 있으면 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개가 필요한 거야. 혹이 두 개 있어야지 하나의 주기가 돼. 그러면 혹이 하나 있는 거는 주기의 절반이란 뜻이야. 그래서 8분의 3파이에서 8분의 7파이까지 크기가 8분의 4파이 보이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주기가 8분의 4파이가 아니라 그거의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뭐가 된 거야, 그러면? 주기가 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혹이 두 개 있다. 그러니까 주기 찾는 법 여러 가지 있다. 위끝에서 위끝, 아래끝에서 아래끝. 혹은 0에서 0, 혹은 1에서 1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혹 두 개. 혹은 나는 어떻게도 푸냐면 삼각함수는 어쨌든 사인이나 코사인은 4등분할 수 있는 함수이기도 해. 하나의 주기를 4등분을 해. 이렇게. 그래서 요 4등분한 거, 요 마디가 4개 있으면 하나의 주기인 거잖아.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보면 마디가 요 안에서 나는 몇 개가 보여? 2개가 보이지. 그럼 요 크기에다가 2배 이렇게 가면 돼.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절반의 정보만 있을 때가 또 있거든. 그래서 마디가 4개 모이면 주기 하나. 굴곡이 2개 있으면 주기 하나. 위끝에서 위끝, 아래끝에서 아래끝. 그러면 여기서 상황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 위끝에서 아래끝까지는 결국 마디가 2개지. 주기의 절반. 낮은 거에서 높은 것만 눈에 보여. 그림을 봤더니. 제일 낮은 점과 제일 높은 점이 보여. 근데 지금 내가 초록색 색칠한 거 봐. 제일 낮은 점의 정보, 제일 높은 점의 정보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주기의 뭐야? 절반이죠. 왜? 마디가 4개 있으면 주기인데 마디가 2개 보이잖아. 이 안에서. 그래서 주기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딱히 뭐 이걸 막 필기하고 이럴 것도 없어. 함수 이렇게 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야. 그것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주기가 파이래. 그러면 B값 뭐로 보여야 돼요? 2. 왜냐하면 원래 2파이인데 B로 나눠서 반비래. 근데 그게 파이가 됐대. 그러니까 B가 2인 거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정도는 어떻게 찾죠? 원점. 지금 여기 보면 8분의 3파이라는 점이 보이지. 이게 원래는 어디 있었던 거야? 이 원점에 있었는데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즉 X축의 방향으로 8분의 3파이만큼 갔다는 소리인 거죠. B분의 C에 해당하는 게 8분의 3파이라는 거야. 근데 B가 아까 얼마였어? 2였어. 그럼 C값 나왔죠? 4분의 3이냐? 그래서 그림을 이제 관찰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찾는 거여서 이 그림 관찰하는 거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이거는 100%야. 시험 문제 10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면은 진짜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학교 시험에서 안 내면 큰일 나. 그래서 주기 이거 그림을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그 내 접근 방법 해서 그 여기 책에 설명들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을 떠올려 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천재냐? 다 떠오르게? 절대 안 떠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기억할 수 있게끔 그냥 키워드만 이렇게 쓰는 거야. 컨셉 쓴다고 하거든, 나는. 선생님이 했던 말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만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중요한 포인트 낱말을 보면 내가 했던 말이 떠오르게끔 되게.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보자. 그것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지금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숫자 바꾸기. 보이냐 보이냐? 오, 쌤 여기서 떠먹을 수 있어. 아까 내가 뭐랬어? 윗끝에서 아래끝이면 주기의 절반 얘기했지. 왜냐면 4등분한 게 필요한데 여긴 2개만 보이잖아.
저게 4개가 있어야지 하나의 줄기인데 2개 보이잖아. 이럴 때 써먹는 거야.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경험을 가지고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건. 재밌잖아. 나는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애들이 너무 싫어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들. 느낌이 오니? 여기서 필요한 정보가 뭔지? 코사인도 하나의 문자야. 사인도 하나 문자야. 최대 최소 구하래. 가능해? 안 가능해. 왜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수원에서는 이런 삼각함수 부분 나중에 합성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배우진 않아. 그거는 이제 미적분 들어가서 배우거든. 그거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식을 좀 변형을 해야 돼. 그럴 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육각형.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요거 이용하면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치환을 하게 되는데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치환을 하면 삼각함수 봐. 범위가 생겨. 우리가 무엇을 치환하는 거야? 한번 바꿔볼게요. 치환하라기가 누구지? 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넣을 거야. x로. 왜냐하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거든.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그러면 치환할 게 눈에 보이죠? 맞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치환을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나온다? 치환해야 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야. 사인 x를 내가 치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섣부르게 보통 우리가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는데 지수함수 할 때도 똑같은 거 고민을 해야 돼. 사인 x를 치환해. 사인 x 치환할 거야. x 값인 거야, y 값인 거야. y는 사인 x. 사인 x 그러면 이건 y 값이야. 그러면 사인의 y 값을 생각을 해봐. 사인 x를 치환한다? y는 sin x이기 때문에 요 i는 sin에 대한 어떤 y 값을 치환하는 거야. 사인 그래프가 맞아. y 값이 많아야 1, 적어야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범위가 생기는 거야. 그거를 잊지 말고 써야 돼. 지수도 마찬가지야. 지수함수 다룰 때도 우리가 음수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뭐 A2의 x제곱을 치환한다? 항상 양수다. 이런 게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야? 문제 안 나타나 있거든. 문제 누가 써줘? 안 써줘. 하지만 너희들은 찾아야 돼. 그래서 사인을 치환한다. y 값을 치환하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사천리. y는 그러면 내가 이제 풀어야 되는 게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더하기 1이야. 보이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그거 표준형. 왜냐하면 t가 혹시 1보다 큰 수가 나오면 돼. 안 돼. 그래서 t가 2분의 1이야. 다행이다. 플러스 그러면 2분의 3. 그래서 t 값이 2분의 1일 때 t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뭐야? sin x가 2분의 1일 때 이 소리야. sin x가 2분의 1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은 2분의 3이다. 그럼 최소값은요? t값의 범위 생각해봐. 마이너스 1부터 1.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거야. 왜냐하면 저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눈에 보여. 2분의 1, 2분의 1, 3. 그 다음에 0일 때 1. 이렇게 생겼죠? 얘가 t에 따른 어떤 y값을 나타낸 거야.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였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최대는 2분의 3에서 아까 구했잖아. 최소는 어떻게 구해야 돼?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게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t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t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여기 한정되어 있다고 써 있어?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sin x는 y 값을 치환했어. y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그러니까 t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거야.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보통 2차식으로 나와. 꼭지점 찾는 건 당연해.
하지만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최대나 최소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범위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값들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은 패턴으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가로 2번도 똑같은 거야. 가로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러면 쟤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얘는 코사인으로 치환하게 되겠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더하기 3. 치환은 맞아요. 코사인 x를 t라 치환해. 코사인은 어떻죠? 뭘 어때? 똑같지. 사인 평이동한 게 코사인 아니야? 그러니까 코사인의 y값도 뭐야? 지금 우리가 y값 치환하는 거잖아. 코사인 y값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래서 t의 범위를 꼭 써준다.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나중에 너희들이 미적분 배우고 나면 이런 거 바꾸지 않고도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귀찮아 이렇게. 이거 t로 치환하기로 했지?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이 됐고 t 플러스 2분의 1. 이것도 확인해야 돼. 이 범위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플러스 2, 3은 6에서 1 빼니까 얼마야? 아, 제곱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거지. 4, 3, 12. 플러스 4분의 1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4분의 11. 그러면서 이렇게 커지는 애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한정된 범위라는 건 언제야?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의미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다시 그려주면 눈에 보이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소가 4분의 11이 될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최대는 t에다가 뭐 넣는 거야? t에다가 1을 갖다가 넣으면 되겠지. 1, 5는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예제 1번, 2번, 3번, 4번까지 했네요. 그래서 방부등식은 제가 지금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20분 남았네. 그러면 숫자랑 표현 바꾸기 먼저 좀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 2, 3, 4니까 4개거든. 그래서 숫자 바꾸기 먼저 쫙 해. 그 다음에 됐다. 그 다음에 표현 바꾸기 쫙 해. 왜냐하면 숫자 표현 하다가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연습 못하고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숫자 바꾸기 쫙 하고 표현 바꾸기 쫙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 난 그냥 앉아 있을게.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한 부분은 얘기를 하세요.